네, 안녕하세요. PH입니다. 네, 오늘은 PH와 마술의 밤 1회고요. 1회 게스트로 우리 렉셔노트 사장님이시죠. 김정명님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렉셔노트라는 이제 서울에서 10년 정도 됐죠. 마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술은 거의 한 20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샵에서 마술 도구를 판매하시고 네, 국내에서 가장 큰 네, 건 JL이고 네 맞아요. 요즘 유튜브도 잘 되시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10만 이상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10만을 찍을 줄 몰랐어요. 10만 몇 년 걸리셨죠? 10년 걸렸습니다. 그럼 빠른 게 아닌가? 질문지랑 달라요 지금. 지금 질문지는 되게 마술에 이게- 심층적인 걸 다루는데 이게 질문 이게 어.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알겠어요.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너 나보다 돈 잘 벌잖아. 뭐 어쩌라고요? 제가 정명이 형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막 탈무드 이런 거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책에 그 항상 어떤 인생에 조언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고 너무 지혜로워요. 진짜 이름 개명하세요. 김지혜로.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이런 네. 이제 재밌는 질문들 말고도 사실 네. 마술에 있어서 굉장히 딥하고 약간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질문들 혹은 뭐 철학이나 사상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네. 심층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해야 될 게 혹시 오늘 팬티 색깔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 기억날 것 같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네. 혹시 쇼앤프루브를 하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이게 파란색. 마술사가 기억력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 그렇다면 아래쪽은 이제 파란색인데 혹시 위쪽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위쪽이요? 예. 위쪽은 없습니다. 아 없으시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만 아직은 있고 그 정도는 네네. 아닌. 아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혹시 제 이전 유튜브 영상 주제기도 했죠. 스투지가 과연 마술 기법 중에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가? 네. 즉 스투지라는 것은 이제 관객이랑 짜고 치고 마술사가 하는 것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명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 이게 스투지라는 게 항상 논란이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스투지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관객한테 뭐 내가 앞으로 이걸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연기를 해주고 놀라는 척을 해줘. 네네. 약간 굉장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자를 섭외한 전형적인 거지. 스투지 그쵸 네. 그쵸.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법이냐 아니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사실 그게 기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기법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마술사들이 그걸 좀 지향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일단 스투지의 역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최초로 이제 영어로 쓰인 마술책 하면은 이제 디스커버리 위치크래프트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거기도 스투지가 아 나와요? 네, 나와요. 아 진짜 나 몰랐어 그거를. 그때도 오. 스투지가 있었고, 그리고 스투지의 네. 역사를 따라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마술이 이제 역사를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주술이나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맞죠. 사기꾼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당연히 야바이가 나올 것이고 야바이에 바람잡이가 있을 것이고 그게 다 짜고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역사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근데 마술사들이 이제 점점 이제 스투지색을 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스투지를 안 써라기보다는 약간 스투지의 영역을 좀 좁힌다고, 그러니까 점점 그쵸.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영상을 봤어요. 요즘에 네네. 스투지를 많이 안 쓴다고. 네.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 100% 다 동의했어요. 솔직히 굳이 스투지를 쓸 필요가 있나? 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든 간에 스투지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공중부양 현상을 좀 이따 공중부양해 이럴 순 없잖아 스투지. 근데 립싱크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립싱크가 가창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죠. 스투지가 마술이냐? 아니에요. 근데 립싱크도 가수가 무대 위에서 무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가?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마술사도 스투지가 마술을 무대 위에서 구성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이제 마술에서도 그렇고 엔터테이너 이렇게 모든 장르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골은 결국에는 즐거움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괜찮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 중에 하나예요. 뭐 도의적인 부분 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막 네, 법적으로 이상한 거 말고. 네, 보편적인 가치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합의를 봤다고 보고. 그쵸, 그쵸. 이제 기법들 중에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즐거움만 주면 돼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은 약간 엔터테이너를 좀에 가까운 마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있어. 네. 나무가 있어. 이 나무의 이름은 엔터테인이야. 네. 즐거움이란 나무예요. 즐거움의 나무야. 근데 여기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 예를 네네. 들어서 들어서 미술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연기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술이라는 가지를 선택한 거야. 그쵸,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술사죠. 근데 뿌리는 같아요. 어쨌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이너형의 이제 가까운 마술사들은 이제 뿌리랑 이 기둥의 이제 영역에서 이렇게 놀아요. 가장 가까운 그쪽에서 네. 몸통이랑. 때로는 마술 밖으로 나와서 음악적으로 잠깐 갖기도 하고. 그쵸, 막 영상 그래서- 쪽에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종합 엔터테이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애들은 이 기둥이랑 좀 멀어요. 점점 가지 끝으로 이렇게 가요. 가지 끝으로 가서 뭐 이제 뭐 예술 뭐 이러면서 약간 대중성을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자신만의 철학을 막 마술에 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쵸. 저는 이게 두 가지의 사조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즐거움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거의 마술가 10년 했다면은 8년을 즐거움을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지켜보고 결과 가지 끝으로 가는 애들이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끝으로 가서 뭔가 창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이런 철학이 있는 애들이 그런 스투지 같은 거를 나는 그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난 마술적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스투지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하면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 두 가지 사조를 같이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열매를 맺는다 네, 네. 집에서 미리 적어오신 겁니까? 이거는 제가 집에서 미리 적어온 거면은 이거 편집입니다. 이거는 용납 못해요. 아니, 이거- 본인만 멋진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멋있었나요? 멋있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감동이 미리 약간 스투디처럼 적어온 거였어? 아니면 책에서 본 거였어? 감동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건 적어온- 제 생각입니다. 방금 떠오른 애드리브 같은 방금 생각인가요? 떠오른 거 아니고 프리스타일인가요? 프리스타일은 비트가 아니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더블링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게 뭐야? 오케이. 그 정도면 근데 진짜 멋있는 말이네요. 네. 저는 이게 마술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투지도 기법 중에 하나다. 네. 하지만 음. 마술사가 그것에만 계속 중독되어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인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아마 본 영상에서 편집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주제를 공개적으로 공개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게 마술이야 약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거는 제가 따로 따로 멤버십 이런 데서 풀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은 마술의 해법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물론 이제 국내에서 네. 가장 크리에이터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신 장본인이셔서 당연히 마술 해법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이고 가지는 개편이고 네. 팔은 안쪽으로 굽겠지만은 한번 변명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 자리에 부른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마술 해법 공개 그냥 간단하게 딱 말하자면 저는 마술 해법 공개를 사실 이것도 똑같이 찬성 반대로 나올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쪽에 가깝냐 싶으면은 사실 49대 51로 공개는 안 된다 정도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공개할 여지는 남겨둬야 된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저는. 한번 그래도 한국에서 해법 공개 1인자신 네. 김정면님께서 어떻게 한번 변명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항상 고민했어요. 이거를 내가 까도 되는 것인가? 뭐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뭔가 본질적인 고민부터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어떤 사건이 있었어. YTN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술 해법이 뭐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한 거야. 왜 우리는
마술의 비밀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요것부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냥 막연하게 비밀이니까 그냥 보사탕 안 된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거에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을.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출처를 찾아가게 막 이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막 미국 의회 도서관 사이트 있어. 막 거기서 네네네. 막 뒤지다가 가장 처음으로 만날 게 서스톤의 3법칙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서스톤의 3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사실 말이 많죠. 서스톤이 진짜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20세기 때란 말이에요. 1930년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좀 믿을만하지 않다. 그 전에 이미 후디니, 서스톤 뭐 그좀 아이작 파커까지 다 있는데 그래서 더 깊게 가다가 1814년인데 이제 프랑스 마술사 중에 이제 앙리 디크램프라는 마술사가 이제 쓴 책이 있어. 그래서 네. 이제 뭐 이제 테스티모니 오브 제롬 샤프라 뭐 이런 책인데 이게 불어로 돼 있는 책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읽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술계 13마술사가 지켜야 될 13가지 법칙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였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오래된 자료도 있긴 있대요. 네네. 근데 거기까진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13가지 법조, 그러니까 원칙을 딱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인 거야. 지금 오. 우리한테도 적용해도 딱 맞는 이야기야. 맞아요. 와, 이게 현대 마술에 잘 적용이 되겠다 하는데 다 번역하고 보니까 내가 찾는 게 없는 거야. 마술의 비밀을 지켜라는 말이 없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다가 하니까 마술을 다 뭐 예를 들어서 다레피츠키라든가 유진보가라든가 뭐 수많은 사람들 시드니 클라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론가들의 책들 보면은 비밀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냥 다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 뭐 관객한테 뭐 훌륭한 뭐 모습으로 보여라 뭐 이런 것밖에 없어. 그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심지어 다레피츠키 같은 경우에는 비밀에 대해서 신경 좀 그만 써라 이래요. 다레피츠키 신경 그만 쓰고 비밀 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앞에 있는 그 관객한테 한테 집중해라. 좋은 인상을 주는데 그 집중을 해라. 그래요. 이게 맥락이 안 되잖아. 마술계에서 유명한 사상가들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러면은 비밀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내가 찾기 시작했지. 근데 이제 서스톤 3법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그 매직, 그 매직 캔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마술 도구 세트 같은 거예요. 근데 마술 도구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사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쵸. 애들이 사고 이걸 당연히 내가 사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애들이 마술 도구를 샀는데 이걸 막 까발리면 안 되겠죠. 그쵸. 까발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라도 이 비밀은 너만 간직해. 이렇게 법칙을 정해놨을 것 같아. 어떤 네.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은 게 뭐냐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거의 대형 마술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서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건 도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술 도구를 갓 출시했을 때 이 비밀을 우리가 지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쵸. 근데 더 찾을 수 있긴 있겠지만 지금 말한 게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상업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또. 상업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1880년대부터 그 다음에 1929년을 보통 우리가 마술의 황금기라고 봅니다. 네. 예, 대공황 이전이죠. 그때 유명한 마술사들 그때 다 나와요. 다이버논, 에드말로, 후디니, 서스턴, 켈라 전부 다 앨리스, 뭐 더닝거, 안네만, 어드네스 전부 다 그 세대. 조니 톰슨, 뭐 제키 와이랑. 네, 전부 다예요. 네. 이때의 마술 자료가 가장 폭발할 때입니다.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때가 진짜 많았어요. 네, 그때 명저들이 다 나와요. 이때 마술이 오히려 발전했죠. 비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마술의 어떤 비밀이 공개된다는 것은 그 문화 자체를 증진시킨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마술의 비밀이 너무나 많이 공개가 돼갖고 이제 마술사들이 뭐 일자리가 사라진다. 근데 나도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례 못 찾았어요. 예, 마술의 비밀이 공개가 돼가지고 뭐 마술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 사례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예. 왜냐면 일자리를 네. 잃으신 다음에 너무 심하게 생활고로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네. 비밀이 네. 계속해서 공개된다고 해서 마술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밀이 공개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중들이 마술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마술사들은 도망가요. 이 불균형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느껴요. 그것도 느껴요. 맞아요. 영화 산업 같은 걸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영화가 너무 쉽게 봐요. 넷플릭스, 유튜브 뭐 결말 포함 리뷰 뭐 이런 거 하면은 영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전문가야. 맞아요. 다 평론가고 막 저기에 무슨 뭐 복선이 있었니, 뭐 너무 심판이 뭐 떡밥을 회수가 안 되니 다 전문가야. 그렇다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 못 해먹겠어 이럽니까? 아니죠. 대중들이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더 높게 올라가죠. 이것이 문화가 발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마술의 비밀이 아무리 공개돼도 대중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제일 사실 포인트예요. 아니 야 우리 카드 마술하는데 애들 보기 싫어하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해법을 맞아요. 왜 찾아보냐고. 해법은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마술의 비밀이 지켜져 왔냐라고 보면은 나 마술 어디서 배웠어? 너 어디서 배웠어? 당신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다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은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항상 있었어. 어디 있었냐? 마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딘가에 항상 있었어. 도서관이든 뭐 렉처노트 샵이든 항상 있었어요.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술의 비밀이 너무 폐쇄적으로 되면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폐쇄적으로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술의 보통 초기 모델을 샤머니즘 주술로 보는데 거기까지 간단 말이야. 안 좋은 게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굉장히 긴가민가한 게 도망가는 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 사실 지금은 아직 마술사가 도망갈 통로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아니면 이런 기법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마술계의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기법을 몰라요. 심지어 마술사들 사이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만 하게 되면은 마술사부터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법들이 조금씩 새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손실되는 건데 그럼 또 만들어야 돼.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공개되면 좀 힘들어지겠는데 약간 이 생각을 하지만은 이걸 하면서 동시에 방금 정명님이 하신 말씀이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막 해법을 다 같이 까발립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술을 공개할 때도 어떤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고 그다음에 지켜야 될 도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한다면은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다 허락받고 다 크레딧 남기고 원서 사서 읽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책임감 있는 생산자의 모습, 정보 제공자의 모습이 이제 꾸려나간다면은 그런 정도는 좀 허용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게 좀 어렵죠. 항상 힘들고. 뒤지겠어요 진짜. 크리에이터가 원래 근데 물론 근데 사실 마술을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마술사들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 잘 만들 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술은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니까 PH 마술은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해법 공개하겠다. 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할만하자. 야 내가 렉처노트에서 더블 리프트를 무료로 해서 안 풀어요. 야 렉처노트 마술 배우기 보면요 진짜 초보자들 거야. 이게 뭐 양이 좀 있긴 한데 저희는 비교적 수위 조절 진짜 낮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적절한 방법을 통한 스투지는 마술 기법 될 수 있고 적절한 마술 해법 공개는 가능하다. 네. 근데 이거를 듣게 되면은 누군가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심기가 거슬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해서 많은 비난과 많은 비판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 렉노 입구에 뭐 시멘트를 공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못 들어가게끔 이 샵 마술 공개하는 샵이다 이러면서 막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본인의 어떤
신념이라는 거죠. 생각인 거고. 신념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나 우리나라 마술계 불만 하나 있어요. 뭐 이런 거 좋아. 불만이 있어. 좋아.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떠한 철학을 그런 신념, 철학 네네. 같은 걸 가질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 체험으로 인해서 생긴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정보 베이스. 네네. 어떤 정보를 보고 이렇게 이게 생긴 철학 같은 게 신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나는 제발 나는 어떠한 나만의 철학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봐요. 내가 한국에 2008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마술사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드 마술의 가치랑 내가 생각하는 마술의 가치가 너무 달라서 갭이 너무 커서 말이 안 통했어. 왜냐면은 나는 미국에서 운 좋게 초중고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란 곳에서 마술을 배웠어요. 근데 거기 도서관에 이제 칼포브스 책이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4.99달러, 한 5,000원 정도야. 5,000원짜리인데 이 책 안에 카드 마술이 100개, 80개 들어있어. 이거 가치로 따지면 한 10원, 20원 합니다. 그래서 나는 just card trick, 그냥 카드 마술, 카드 속임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옆에 있던 친구는 어떤 카드 마술, 야, 내가 정말 아끼는 카드 마술이야. 이래가지고 막 겨우겨우 보여줘. 그래 심지어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나는 그거 그냥 칼포프스 책에서 저기 저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별거 아닌데? 하니까 얘가 이 마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뭐 접시를 닦고 비둘기똥을 치워서 문화생 생활을 뭐 3개월을 했더니 그제서야 선생님이 하나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좋아. 네가 느끼는 그 카드 마술의 가치 되게 크고 되게 귀중하고 되게 다 인정, 다 리스펙트 해요. 예,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마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야, 미국에서는 지금 여기서 5,000원만 내면은 이런 똑같은 마술을 100개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정보의 양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쟤네만큼의 정보는 우리도 가지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그러한 막 내가 이 카드 마술을 막 1년에 하나 겨우 배운 거야 이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랭로에 뭐 공구를 친다, 랭로를 비난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네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물론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마술을 위해서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난 그게 마술을 위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 나는 마술 선진국들이 어떻게 마술을 배워왔고 이런 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또 마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에 맞춰서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한국은 해법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퍼주고 싶은데도 오히려 나는 줄이고 있어요. 더 안쪽으로 줄이고 있어요. 나는 오히려 밸런싱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난 카드 맛을 하나라도 안 알려지고 나만의 것으로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러 하지 말고 익명으로 욕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서 욕을 해요. 다 들어줬어. 심지어 나 랩노 끝나고 커피 마시러 내 커피 사면서 네 이야기 들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 받았던 사람이면 나는 한 번도. 마지막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실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건데 인성 혹은 인격을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음악계 쪽이나 배우 쪽이나 아니면 다른 업계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사람한테 무례하고 좀 약간 내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말 그대로 인성이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기도 몇 분 계시고 한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항상 실력보다는 어떤 인격, 인성이
먼저 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치. 실력과 인성 막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 뭐 이런 질문 되게 멋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질문 자체가 되게 뭔가 철학스럽고 또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처럼 20대 30대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데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성공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력만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있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완전 개쓰레기로 안 좋은 사람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딱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인성은 쓰레기지만은 실력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력으로서 분명히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성공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증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쭉 지켜보고 제 주변에도 몇 명 있는데 쭉 지켜본 결과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 세상에 사는 세계관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다 자기 좋아해주고 자기 속칭 빨아주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열심히 어울려요. 열심히 어울려서 그 좁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나는 되게 좁아 보이고 때로는 되게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불쌍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난이 오면 그걸 무시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무시가 잘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평생을. 그러다가 뒤져. 난 이거만큼 되게 비극적인 삶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 쩔지? 나 이거 있어? 나 저거 있어? 나 이거 있어?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솔직히 근데 그거는 솔직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되게 좀 정신적으로 되게 좀 조금만 터치가 되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인격적인 면, 특히 정신적인 면을 훨씬 더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마술 컨텐츠잖아요. 마술사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된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마술의 특성상인데 다레피츠키라는 마술 이론가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술 이론가입니다. 다레피츠키가 이제 책을 하나 추천을 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이제 자기계발서의 거의 이제 1티어급 거의 뭐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 책인데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마술책을 추천하지 않고 자기계발서를 추천하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깨달은 해석은 뭐냐면은 마술이라는 것은 관객이 옵션이 아니에요. 관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친다, 뭐 연기를 한다. 관객 옵션은 아니에요. 있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관객 없어. 나 혼자 치고 때로는 혼자 감동 느낄 수도 있어. 뭐 연기 물론 관객이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야 하지만 일단은 그것을 행하는 데에서는 일단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마술은 안 돼요. 관객이 없으면 그건 연습이지 마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장르는 반드시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마술사들이 인문학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지 관객을 더 알고. 그러니까 심리학 책 엄청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술을 한다면은 인간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는 반드시 인성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어떤 실력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솔직히 그 어떤 기술 이런 거는 마술에 대한 도달하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서만 그냥 생각을 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마술에서의 오리지널리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개발하고 또 그게 이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진다면은 이제 훨씬 더 훌륭한 마술사 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람의 인성이 나쁘고 인격이 나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수나 아니면은 사람이랑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연을 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당연히 직업 중에서도.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숨기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근데 마술사는 물론 스테이지 마술사만 계속하는 사람들 말고는 어쩔 수 없이 관객이랑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가면은 이게 관객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술사가 평생 살아오면서 겪어온 하는 행동이랑 말투가 마술 속에 아무리 연기를 하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마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사람 먼저 되는 게 먼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마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렉처노트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막 5년, 8년 전에 막 애들 막 때리고 막 카드 뺏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떠 있는 사람. 네. 지금 마술 접었지만은. 네. 그래서 계속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고 또 근데 이제 반대로 정말 아쉽지만 정말 아쉽지만은 인격, 인성이 나쁜데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다? 졸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동의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살면서 겪어본 결과. 네. 근데 진짜 본인이 실력으로 다 찍어 누를 게 아니라면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사람이라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어벤져스 보셨나요 혹시? 맞죠. 어벤져스 타노스 아시잖아요. 네. 타노스가 인류 반 없앤 네. 이유가 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관이 난 지구를 살려야 한다. 네. 근데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이제 그게 사람 인류의 절반 없애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뭔가 그런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인다면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는 타노스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별말 아닌데 그냥 이걸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비교적 동생들한테 잘해주는 편이에요. 되게 잘해주는 편이고 뭐 근데 이제 어떤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형이 이러한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되게 고백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항상 나는 그냥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존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어요. 저는 형의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아요 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보기 좋았어? 그럼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이렇게 서로 전파하는 것도 되게 뭐 마술계 또 아까 말한 인격, 인성에도 정신적인 것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를 보고 있는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이제 붙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좋은 얘기 들려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이 하나씩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 뒤에 보시게 되면은 네. 그 실버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제가 이렇게 실버 버튼 네, 이렇게 제가 앉으시다. 네, 이렇게 이럴 제가 실버 버튼 정말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여기 제가 증정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술의 밤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H와 마술의 밤 1화 게스트 이름이 김정명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조광일님과 함께 이렇게 마술의 밤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키와이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너무 좋았고요. 네네. 이렇게 뭔가 사실 이런 얘기는 사실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지 않았어요. 마술사들끼리는. 왜냐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괜히 욕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PH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야, 나 이거 가져가? 예. 오케이. 본인 건데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내 거지 이거. 네.